안녕하세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쉬운 운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걷기입니다. 병원에서도 걷기를 권하고 TV를 통해서도 걷기의 중요성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걷고 나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뻐근하고 허리까지 아파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질문이 찾아오죠. 이렇게 아픈데도 걸어야 하는 것일까? 그냥 걷지 않는 편이 나은 걸까? 그렇지만 걷기는 분명 우리 몸과 마음에 매우 좋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걸어야 몸에 도움이 될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근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걸음 하나하나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에 부담 없이 오래 걷는 방법 3가지를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고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걷는 착지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무심코 발 전체를 바닥에 쿵 하고 내딛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특히 단단한 도로를 걸을 때 그 충격이 그대로 관절로 전달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만 바꿔보세요. 발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고 그 다음 발바닥 중간 부위가 닿고 마지막으로 앞꿈치가 닿는 순서입니다. 즉 뒤꿈치, 발바닥, 앞꿈치 이렇게 천천히 굴리듯 디디며 걸어주세요. 이렇게 바꾸면 충격이 줄어들고 걷기가 편해졌다는 고령자분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단순히 걷는 습관만 바꿔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폭과 팔의 움직임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크게 빠르게 걷는 습관은 무릎에게는 오히려 과한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보폭은 줄이고 속도는 천천히 유지하세요. 그리고 팔을 의식적으로 더 크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팔을 크게 움직이면 상체가 함께 움직이고 몸 전체의 리듬이 형성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릎이 감당해야 하는 하중과 충격이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특히 등 뒤까지 팔을 부드럽게 밀듯이 흔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방식은 재활치료 현장에서도 권장되는 방식이며 보폭은 작게 속도는 느리게 그 대신 팔은 크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무릎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과 마사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전후에 스트레칭을 생략하지만 이것이 바로 걸핏하면 무릎이 붓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먼저 허벅지 앞쪽을 늘리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벽이나 의자 등을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접어 손으로 발목을 잡고 허벅지가 당기는 느낌이 생기면 30초에서 60초 정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다음은 종아리 뒤쪽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그 다음 상체를 벽 쪽으로 천천히 밀어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역시 30초에서 60초 유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고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리듯 마사지합니다. 특히 뻐근하거나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천천히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걷기 전후에만 반복해도 무릎의 붓기와 통증 발생 빈도를 줄이는데 탁월한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은 누구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단 열흘만 꾸준히 실천해도 신기하게도 걷는 느낌이나 몸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구체적인 통계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3,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2년 뒤에도 일상 기능이 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루 6,000보까지 늘리면 기능 제한 발생률이 16%에서 18% 감소했다는 실제 수치도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50세 이상에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정기적인 무릎 통증이 새로 생길 확률이 약 4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통증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절 구조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걷기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재활치료 현장에서 역행 보행 즉 뒤로 걷기를 도입한 그룹은 6주 뒤 통증 감소와 근력 및 관절 기능 향상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간단한 걷기 습관만 바꿔도 몸 전체의 리듬과 무릎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보너스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고 걷느냐에 따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에게 맞는 운동화 고르는 법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쿠션, 발바닥 밀착력, 발목 지지력, 이 3가지만 기억해도 훨씬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신발은 단순한 바깥용품이 아닙니다. 내 관절을 지켜주는 첫 번째 보호대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뒤꿈치부터 발바닥 중간 그리고 앞꿈치까지 천천히 굴려서 걷는 방식. 둘째, 보폭은 작게 속도는 천천히, 그 대신 팔은 크게 흔들어 상체까지 사용. 셋째, 걷기 전후에는 허벅지와 종아리 스트레칭, 그리고 무릎 주변 마사지 꼭 해주기. 넷째, 걷기 시작은 하루 3,000보, 그리고 꾸준히 6,000보까지 늘리기. 다섯째, 신발은 발에 맞고 쿠션과 밀착력이 좋으며 발목 보호가 탁월한 운동화로 선택하기. 이 5가지 습관만 지켜도 무릎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걷는 게 다시 즐거워질 것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움직임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몸이 먼저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하루가 괜찮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